몸에 좋은 과일인 사과에 대해 언제부턴가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얘기가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건강 정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뤘지만 이 공식이 무조건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과라도 사람에 따라 섭취하는 시간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과를 언제 섭취해야 할지 결정되는 거죠. 사과의 영양소 중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구연산은 사과를 비롯해 감귤류 등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약한 유기산입니다. 주로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의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며 살균 효과도 있는데요. 사과의 구연산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구연산도 산이기 때문에 평소 위가 약해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빈속에 먹을 경우 위 점막이 손상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아침 공복에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고 이후에 사과를 먹거나 위벽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많은 양배추나 삶은 달걀을 먼저 섭취한 후 사과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과를 섭취하실 경우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가운 사과를 씻어 바로 드실 텐데요. 차가운 사과는 위장이 굳어있는 아침에 섭취 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장 기능이 좋고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침에 차가운 사과가 괜찮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체질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잘 판단하셔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수족냉증이 있으시거나 몸이 냉하신 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신 분들도 아침 공복에 차가운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침에 사과를 섭취하시는 방법은 차가운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보관하여 찬기가 가라앉은 사과를 섭취하시면 탈 없이 몸에 좋은 사과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은 사과의 단맛 성분인 과당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과당이 체지방으로 저장돼 먹고 잘 경우 살이 찐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속설입니다. 또 사과의 유기산이 위를 자극해 속쓰림과 위산 역류를 유발해 밤에 잠들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오히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고열량 중심의 저녁 식사를 먹은 후 자주 생기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만 저녁에는 사과를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몇 조각 정도를 후식으로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과일을 먹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하는데 미국의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은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분의 혈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사과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를 식사 중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죠. 사과에는 좋은 여러 영양분들이 많지만 껍질에는 더욱더 몸에 좋은 영양분들이 많습니다. 퀘르세틴부터 안토시아닌 등 몸을 항산화시키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몸을 항산화시키는 성분들이 사과 과육보다는 껍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과를 껍질째 먹었을 때 혈관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과 껍질에 농약 성분이 있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풀어놓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맛과 신선함을 위해서는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사과를 매일 먹으면 몸에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사과는 대부분의 사람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인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섬유질로 대장 내에서 물을 흡수해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대변의 부피가 늘어나면 장벽에 자극을 주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숙변까지 배출시켜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의 섬유질은 다당류 중 하나인 팩틴에서 나오는데 이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지방산인 낙산염을 만듭니다. 이 지방산은 장내 유익균이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의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전신염증은 만성질환의 원인입니다. 사과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카테킨과 비타민C와 같은 산화방지제가 혼합되어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혈당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이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으로 매일 사과를 먹으면 혈당 관리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사과 섭취가 많은 경우 제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역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오렌지가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과 역시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과 하나는 하루 동안 필요한 비타민C의 14%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적절하게 기능하는데 이는 항산화 성질이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비타민이 부족하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5년 동안 나이 든 여성을 추적한 결과 사과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장병과 암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더욱 배가 되는데요. 효능이 배가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주홍빛 색을 가진 식재료로 식탁에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으며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에 좋으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및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사과와 당근에 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식이섬유 등 다양한 양질의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며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한 사과 당근 주스는 사과의 향과 새콤달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잘 중화시켜줘 당근으로만 만든 주스보다 맛있고 사과만으로 만든 주스보다 좀 더 건강한 주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당근은 지용성이라 그냥 생으로 씹어 먹거나 주스로 갈아 먹을 땐 우리 몸의 흡수율이 낮습니다. 열을 가해 먹으면 2배가량 흡수율이 높아지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 당근의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근의 향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찜기로 찐 뒤 사과와 올리브 오일, 물을 적당량 넣어서 갈아 마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 제거 및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플라보노이드 중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플라보노이드는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8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으며 아침 공복에 사과와 견과류를 먹을 경우 견과류는 당질 지수가 낮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으며 침샘을 자극하여 소화기관이 활발해집니다. 사과의 경우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며 나트륨을 배출시켜 붓기를 빼주며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채 썰어 샐러드와 견과류를 섞으면 간단하고 맛있는 사과 샐러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줘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구마 속 아마이드 성분은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이 증상을 없애줍니다.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면 맛은 물론 속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먹는 방법은 쉽습니다. 카레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데요. 사과와 고구마에서 나온 단맛이 카레의 매운맛과 어우러지며 고구마는 감자보다 당지수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천연 화합물질, 그 효능을 더욱 상승시키는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여 더욱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